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지기 김동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름, 차별이 되지 않도록 이라는 주제로 57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피부색이 다르고 성별이, 선택이, 그리고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 때문에 세상의 문턱에 가로막히거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숨겨야 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차별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용기를 주제로 시대의 목소리를 담은 음악들과 영화 스와이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다름이 가장 빛나는 아름다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첫 곡 보내드립니다. 악동 뮤지션 수연이 솔로로 부릅니다. 나는 달라.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악동 뮤지션 수연의 솔로곡 나는 달라 듣고 왔습니다. 사실 이 곡은 수연의 솔로곡이 아닌 가수 이하이와 악동 뮤지션 이수연이 결성했던 프로젝트 유닛 하이수연의 데뷔 싱글입니다. 아이콘의 바비가 피처링으로 참여했죠. 가사의 핵심 메시지는 나다움에 대한 솔직함과 당당함입니다. 나 같은 여자 흔하지 않아. 나는 달라. 나는 남달라. 날 다른 여자와 비교하지 마라. 나는 달라. 수연과 이 아이의 개성 강한 목소리처럼 각자의 다름을 숨기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내세우는 태도는 획일적인 미의 기준이나 여성상에 대한 간접적인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첫 코너 들어갑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소식을 전하는 코너라고 했는데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 개요를 말씀드렸죠. 오늘은요, 차별 극복을 주제로 하는 방송 주제에 맞게 이것과 연결된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5번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와 10번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불평등 감소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 5번 성평등과 10번 불평등 해소는 차별 극복이라는 주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목표입니다. 이 두 목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까요? 목표 5번의 경우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겪는 모든 차별을 없애고 여성과 소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평등은 단순한 인권 문제를 넘어 여성의 역량이 강화될 때 사회 전체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죠. 10번 불평등 감소는
빈부격차와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종교, 경제적 지위 등 모든 요소에 기반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평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합니다.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인종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목표를 포괄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 스와이프는 바로 이 SDG 5를 관통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휘트니가 스스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성공을 이끈 것은 여성의 역량 강화의 훌륭한 예시죠. 또한 SDG 10번은 인종, 민족,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차별과 편견을 스스로 걷어내고 나다움을 긍정할 때 우리는 모두 SDG를 실현하는 주체가 됩니다. 악동 뮤지션 수연의 솔로곡 나는 달라의 가사처럼 나의 다름을 긍정하는 용기가 바로 변화의 첫걸음이죠. 음악 한 곡 띄워드릴게요. 1960년대 미국 인종차별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던 시대에 샘 쿡이라는 가수가 A Change is Gonna Come, 변화는 올 것이다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불합리한 현실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주었던 용기의 주문이었죠. 샘 쿡의 A Change is Gonna Come 보내드립니다. 교육 소식.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2주 만에 뵙게 됐는데요. 이번에 2주 만에 뵙는데 저희가 녹음 시간을 이번 주는 맞추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자체적으로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번 주는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뭐 만나지 못했던 동안 제가 쓴 기사들 뭐 요런 거 정도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 그 제가 진행을 맡게 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에 대한 홍보 정도까지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영화 3학년 2학기 리뷰 기사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사가 나왔고요. 9월 23일 날짜로 나와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령 인구 많은 은평구 중학교 신설 가능 관건은 부지라는 기사, 그 다음에 명절에도 알바의 빚걱정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규탄한다 라는 현장 취재 기사고요. 기간제 교사는 교사도 아닌가, 장기 재직 휴가제도 개선하라. 이것도 현장 취재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 동원 강제 예배 2학교 결국 서울시교육청 시정 권고라는 기사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인권옹호관의 시정 권고를 보고 쓴 기사고요. 5년간 179명 폐암산재 학교급식법 개정하라. 이거는 10월 1일 날 쓴 광화문에 나가서 쓴 현장 취재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대신 놀이와 관계의 재미를 이것도 10월 1일 날 저녁에 토론회가 있어서 스마트폰 프리 운동본부 토론회인데요. 이것도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쓴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쓴 기사들이 좀 많은데 이렇게 한번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 보셔서요. 한번 읽어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번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그
혁신학교 졸업생 시리즈 제가 그 연재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작년에. 예, 그래서 그 기사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김성령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도 함께 하게 됐던 건데, 그래서 그 시리즈의 주인공이었던 분들이 이번에 직접 기고를 한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들을 제가 나눠서 편집을 해서 창에 싣고 있거든요. 추석 특집으로. 그래서 그 글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방송이 나갈 때면은 아마 뭐 거의 다 올라왔거나 뭐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졸업생 그 이후라는 소제목으로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검색창에 한 문장으로는 부족해서 라고 검색을 하시면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입니다. 예,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계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를 진행한 영상이 나올 텐데요. 이게 제가 노무현재단 장학생 16기 장학생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청소년들 나이가 몇 살까지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몇 세 이상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노무현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 프로젝트인데, 거기서 제가 16기로 선발이 돼서 9대2 정도 경쟁률이 됐다고 해요. 아무튼 선발이 운 좋게 잘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래서 만난 사람들, 16기 장학생 동기들하고 같이 만든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송은주라는 우리 같은 16기 장학생이죠. 은주나가 연출 편집을 맡았고, 윤하원, 김지원 이렇게 두 분이 구성 홍보, 그 다음에 배세민, 차원 이렇게 두 명이, 차원이 저죠. 그래서 진행을 맡기로 이렇게 5명이 팀을 꾸려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2번 녹음했습니다. 2번 녹음을 했고, 이제 한 번은 아직 안 나왔고 하나는 지금 벌써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편집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제가 재밌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 영상을 보니까 재밌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퀄리티를 가진 영상이고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유튜브 채널, 인스타도 있습니다. 인스타도 있고요. 팟캐스트에서도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태원 참사 조사관으로, 그러니까 어공인 셈이죠. 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승재 게스트로 나오셨는데요. 우리 승재 형님도 저기 16기 같은 장학생이시고, 울산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뭐 조상안으로서의 삶이나 울산에 관한 이야기들이나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는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원래 전화할 때도 제가 혼자 좀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렇게 전화가 아니고 그냥 쭉 녹음을 하니까 좀 느낌이 색다르네요.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이 10월 14일 날 나가게 되겠죠. 화요일 날 방송을 하니까 14일 날 나갈 텐데, 그날이 또 마침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4일이 제 생일이고, 이번 생일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더 이상 궁전에 공짜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만 24세까지만 궁전에 공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24세 이하까지 제가 이제 만 25세가 10월 14일을 기점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13일 날 마지막으로 무료 궁에, 창덕궁에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한 7분 정도로 녹음을 보내달라고 우리 DJ님께서 하셔서 이쪽에서 추천곡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록밴드죠. 보이즈 라이크 걸스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곡입니다.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야구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두산 베어스라는 팀의 정수빈이라는 선수의 등장곡으로 나오는 노래고요. 굉장히 좋은 락 곡이기 때문에 오늘 이 노래로 추천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7분이 됐네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이슈를 탐구하는 시그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는 다문화학교의 김민정,
이채희, 김시안입니다. 청취자분들, 혹시 요즘 뜨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몇 년 뒤면 기존 교과서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교과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마침 채희 씨가 태블릿을 보고 있네요. 채희 씨, 지금 뭘 보고 계신 건가요? 저 지금 교과서 보고 있는데 왜요? 교과서라뇨. 제가 아는 팔랑팔랑 넘기는 그 교과서가 아니라 태블릿 말인가요? 하하, 시연님, 요즘 트렌드를 못 따라오시네요. 요즘 교과서는 종이가 아닌 이 태블릿 하나면 다 해결이 된다고요. 와, 저는 가방끈 끊어지도록 책을 들고 다녔는데 하나면 충분하겠네요. 디지털 교과서를 알아보러 가봅시다. 좋아요. 디지털 교과서는 개인 맞춤 학습이 가능해요. 오.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수업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 저만 이해 안 되는 듯한 느낌 때문에 질문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학습 같아요. 같은 내용 복습도 가능하고 혼자 예습도 가능하고 일석이조인걸요? 네, 그리고 모든 교과서나 교과 자료를 한 기기에 넣어 다니기 때문에 다른 거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통학생에게 아주 좋은 것이죠.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기도 편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긴 이동거리를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한 기기에 모든 학습 자료를 넣어뒀다가 갑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서버가 다운돼서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게 디지털 교과서의 치명적인 한계점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자유롭게 학습 상황이나 자료를 공유하고 교사와 상호작용하기 편하다는 점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 악화에 대한 고민도 없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장시간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하다 보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치력이 빠르게 악화되거나 거북목 증후군이 나타나는 등의 현상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한 제가 최근에 한 논문을 보았는데요. 디지털 기기로 공부를 하는 학생과 종이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전자기기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 주의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괜찮으려나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책형 교과서와 함께 AI 디지털 교과서가 수업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된다고 해요. 앞으로 위에서 언급된 디지털 교과서의 단점을 확실히 보완하고 장점을 살린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민정, 이채희, 김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차원 기자의 교육 소식에 이어 시그널 동아리 김민정, 이채희, 김시연 친구들이 녹음한 디지털 교과서 편을 듣고 왔습니다. 마이클 잭슨 블랙 or 화이트 띄워드렸고요. 이 곡은 인종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같다는 메시지를 가장 대중적이고 상업적으로 성공시킨 곡 중에 하나죠. It don't matter if you are black or white. 네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어 라는 직설적인 가사를 통해 인종차별의 편견과 무지를 비판하고 화합을 촉구합니다. 학교와 영화. 이번에는 조금 더 현대적인 차별의 문제를 다룬 영화 이야기입니다. 바로 릴리 제임스 주연의 영화 스와이프인데요. 이 영화는 세계적인 데이팅 앱 범블의 창립자 휘트니 울프 허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영화의 배경은 남성 중심의 실리콘밸리입니다. 휘트니는 자신이 공동 창립한 회사인 틴더에서 성차별과 괴롭힘에 시달리죠. 결국 그녀는 그것을 박차고 나와 여성이 먼저 움직이는 Make the First Move라는 새로운 규칙을 가진 앱 범블을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앱을 만든 것을 넘어 데이팅 시장과 비즈니스 환경에서 여성에 대한 수동적인 기대와 차별적인 시선을 완전히 뒤집은 반격이었습니다. 차별에 절망하는 대신 그녀는 스스로 새로운 판을 짰습니다. 영화의 오프닝에 사용된
골드프레프의 우랄라처럼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를 담아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OST 듣고 오겠습니다. 자, 그녀는 공동 창립자 지위를 박탈당하고 동료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저스틴 마틴 등을 상대로 공개적인 성희롱 및 차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으며 그녀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좌절 속에서 휘트니는 유럽의 온라인 데이팅 사업가 안드레이 안드레예프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만의 새로운 데이팅 앱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 앱이 바로 범블입니다. 기존 남성 중심의 데이팅 문화를 혁신하고 여성 사용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주도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OST All the Stars Are Lagging 듣고 오죠. 이 곡은 제목에서 격렬하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포합니다. 이는 주인공 휘트니 울프 허드가 틴더에서 겪었던 부당한 성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상징합니다. 수동적으로 당하는 대신 그 분노를 새로운 사업인 범블을 시작하는 강력한 에너지와 결의로 승화시키죠. All the stars, 별들은 일반적으로 희망이나 이상을 상징하지만 그 별들이 날뛴다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치열한 경쟁 및 투쟁의 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남성 중심의 실리콘밸리에서 여성이 홀로 싸워야 했던 고독하고 격렬한 싸움을 은유합니다. 마지막 OST 주인공 일행이 컨트리 웨스턴 바를 방문하는 장면에 나오는 곡으로 현장 분위기를 살리는 라이브 밴드 음악입니다. Nothing Like You.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교육 도서관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책은 1949년에 출간되었지만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질문을 던지는 명작입니다. 바로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입니다. 이 책은 여성 차별에 관한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세상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을 꿰뚫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보부아르는 우리가 남자 혹은 여자라는 생물학적 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여성스러움이나 남성스러움이라는 사회적 역할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부아르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남성을 주체, 즉 세상의 중심이자 기준이라고 여겨왔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 남성의 상대적인 존재, 즉 타자로 규정되었다는 거지요. 마치 축구 경기를 할 때 선수가 남자라면 여성은 그 경기를 보조하는 매니저나 응원단처럼 늘 주변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제2의 성입니다. 여성은 인류의 제1의 성인 남성 다음에 위치한 두 번째 성으로 취급당했다는 아픈 지적이죠.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여자니까 얌전해야 한다, 남자니까 울면 안 된다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보부아르는 사회가 만들어낸 이런 통념과 신화들이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두어 왔다고 말합니다. 여성은 오랫동안 자신의 꿈이나 능력을 펼치는 자유로운 주체가 아니라 누구 어머니,
아내와 같은 정해진 역할 속에서만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여성이 이 불평등의 고리를 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스스로를 타자가 아닌 주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때 여성은 진정한 자유를 얻고 평등한 주체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제2의 성이 출간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차별을 마주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자를 넘어섭니다. 이 책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 보부아르의 통찰은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2의 성을 통해 내가 가진 다름이 사회적 차별이 아닌 가장 소중한 나의 가치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 우리는 다름, 차별이 되지 않도록에서 영화 스와이프, 시몬드 보바르의 제2의 성을 살폈고요. 인종, 성별, 그리고 모든 종류의 편견과 싸워온 이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모두가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도 해방될 수 없다, 이 말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곡은 폴 맥카트니와 스티비 원더의 에보니 앤 아이보리 준비했습니다. 폴 맥카트니와 스티비 원더의 협업 자체가 매우 상징적이죠. 피아노 건반의 흑단과 상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듯 인종 간의 화합과 평등을 노래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